공업용 수산화나트륨의 순도를 알고자 4g을 물에 용해시켜 1리터로 하고 그중 20ml를 취하여 0.1 노르말 농도의 황산으로 중화시키는데 15ml가 소요되었을 때 수산화나트륨의 순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수산화나트륨의 몰수를 구하기 위해 이 물킴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을 해줍니다. 0.1 노르말의 황산으로 중화시키는데 15ml가 들었고 수산화나트륨은 20ml를 중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수산화나트륨의 농도를 X라고 하고 이 X값을 구하면 수산화나트륨의 노르말 농도는 0.075 노르말 농도가 나옵니다. 자, 당량수가 1이기 때문에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는 같습니다. 그러므로 수산화나트륨의 몰 농도는 0.075 몰 농도가 되고 이 0.075 몰 농도는 용액 1리터에 수산화나트륨이 0.075 몰 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질량을 계산을 해주면 몰수에다가 분자량을 곱하면 3g이 나오게 됩니다. 수산화나트륨의 순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기존의 4g에서 이 4g에 들어있는 순수한 수산화나트륨의 양은 3g이었고 그리고 퍼센트로 나타내주기 위해 곱하기 100을 해주면 수산화나트륨의 순도는 75%가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54g의 금속을 묽은 황산에 녹였더니 3몰의 수소가 발생했다. 이 금속의 원자가를 3가라 할 때 금속의 원자량은 먼저 제시된 조건으로 반응식을 세워야 됩니다. 미지 금속을 M이라고 놓고 그리고 황산과 반응했을 때 3몰의 수소가 발생하고 그리고 반응 후 남은 금속과 황산 이온은 2개 그리고 3개 요 비율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미정계수법으로 맞춰주어야 됩니다. 미정계수법으로 이 반응식을 완결해 주면 여기 금속은 앞에 개수가 2, 황산의 개수는 3, 그리고 우리 수소는 3몰, 그리고 황산 금속 화합물은 여기 앞에 개수가 1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금속 54g이 반응을 했을 때 이 3몰의 수소가 발생했기 때문에 1몰의 금속은 27g이 됩니다. 유기화합물의 전자 전이 중 가장 큰 에너지가 필요한 것은 유기화합물의 전자 전이는 자 1번에서 4번처럼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이 시그마에서 시그마 스타로의 전이가 가장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입니다. 과거 필답형 기출문제로 이 전이의 종류 또는 가장 큰 에너지가 필요한 전자 전이를 묻는 문제들이 나왔었습니다.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흑강도가 0.5인 용액의 농도가 0.01 몰/리터이고 측정 셀의 두께가 1cm일 때 이 용액의 몰 흑광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람베르트 비어 공식을 알면 매우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 흑강도라는 거는 몰 흑광 개수 그리고 셀의 두께 그리고 농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문제에서 흑강도가 주어져 있고 셀의 두께가 주어져 있고 농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몰 흑광 개수를 구하기 위해 계산을 해주면 50L per 몰점 cm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 용액 내 이온이 아래와 같을 때 이 용액의 액성은 자, 요 보기를 보면 수소 이온의 농도와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수용액에서 수소 이온을 내놓으면 산성, 수산화 이온을 내놓으면 염기성이라 정의를 하는데 용액 중에서 이 수소 이온의 농도가 수산화 이온의 농도보다 크다면 우리는 이 용액을 산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크게 되면 우리는 이 용액을 염기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보기에서는 수소 이온의 농도가 더 크기 때문에 용액의 액성은 산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산성과 염기성의 수치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pH라고 하는데, 이 pH는 마이너스 로그 수소 이온의 농도로 나타냅니다. 요 해당하는 식은 필기 또는 필답형에서 자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꼭 암기하고 넘어가세요. 24번 화합물의 명명법이 틀린 것은 다원자 이온에 대해서 암기하고 있다면 쉽게 화합물을 명명할 수 있습니다. 1번은 암모늄 이온과 황산 이온이 결합된 황산 암모늄입니다. 그러므로 맞는 보기입니다. 자, 2번은 염소 4개에다가 규소가 붙어있는 4염화 규소입니다. 그리고 3번 염소산 이온에 나트륨이 붙어있는 염소산 나트륨입니다. 자, 3번은 아염소산 나트륨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보기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아염소산 나트륨은 이 염소산 이온인 ClO3에서 산소가 하나 빠진 ClO2가 아염소산 이온입니다. 보기 4번을 보면 SO3. 자, 우리는 황산이 SO4를 황산 이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산소가 하나 빠졌기 때문에 아황산이 되고 앞에 나트륨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아황산 나트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4번도 맞는 보기입니다. 방향족 탄화수소가 아닌 것은, 자, 이 방향족 탄화수소라는 거는 이 벤젠고리를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을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합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향이 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방향족, 즉 벤젠을 포함하지 않는 화합물은 3번 에틸렌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먼저 4번의 톨루엔을 보면 톨루엔은 이러한 벤젠 고리에 CH3 메틸기가 붙은 것을 톨루엔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자일렌은 톨루엔에다가 이 CH3가 2개 붙어 있는 것을 자일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일렌에는 3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메틸기가 인접한 자일렌, 그리고 메틸기가 한 칸 떨어진 자일렌, 마지막으로 메틸기가 서로 반대에 위치한 자일렌, 즉 우리는 요거를 오소자일렌, 그리고 메타자일렌, 그리고 파라자일렌이라고 합니다. 요 3가지에 대해서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암기하고 넘어가세요. 자, 이 3가지를 우리는 자일렌의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정답인 3번 에틸렌은 이 탄소랑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을 가진 불포화 탄화수소를 에틸렌이라고 합니다. 즉 탄소 개수가 2개인 이중결합을 가진 불포화 탄화수소입니다. 그리고 방향족을 제외한 나머지 이러한 화합물들을 우리는 지방족 탄화수소라고 합니다. 29번 실험실에서 유리기구 등에 묻은 기름을 산화시켜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클리닝 용액은 산화제인 중크롬산 칼륨과 탈수제인 진환황산을 섞어서 사용합니다. 주로 유기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입니다. 추가로 금속 오염물을 제거할 때는 왕수라는 물질을 사용하는데 이 왕수는 필답형에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중크롬산 칼륨 표준 용액 1000ppm으로 10ppm의 시료 용액 100ml를 제조하고자 할 때 필요한 표준 용액의 부피는 표준 용액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MV 공식을 이용해서 제조를 합니다. 즉 1000ppm의 용액으로 이 표준 용액을 우리는 10ppm 용액 100ml를 제조하는데 1000ppm 몇 ml가 필요하나?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필요한 1000ppm 표준 용액의 부피는 1ml가 계산이 됩니다. 즉, 이 1000ppm짜리 용액에서 우리가 1ml를 뽑아서 100ml에 넣은 후 물로 표시선까지 채우게 되면 우리는 요 용액이 10ppm이 되게 됩니다. 표준 용액을 제조할 때는 메스플라스크라는 유리 기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53번 P형 반도체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것은, 자, 먼저 이 반도체라는 것은 이 규소를 원료로 한 물질입니다. 근데 이 규소들이, 즉 이 실리콘들이 공유결합을 하면 전기가
기본적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전기가 흐르지 않는 물질을 부도체라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 반도체 원료인데 이 실리콘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 이 반도체라는 거는 특정한 조건에서 전기가 흘러야 되는데 이 전기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실리콘 대신에 다른 물질을 넣어서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자주 넣는 물질들이 13족과 15족에 해당되는 물질입니다. 즉, 주기율표에서 13족과 15족에 해당되는 물질들인데 주로 13족 물질은 붕소, 알루미늄, 갈륨이 있고요. 그리고 15족에는 인, 비소, 안티몬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리콘 대신에 13족인 붕소를 넣게 되면 붕소는 체외각에 전자가 3개 있습니다. 즉, 실리콘은 체외각에 전자가 4개인데 붕소가 들어가면 체외각에 전자가 3개가 됩니다. 즉, 전자가 하나가 모자라게 되는데요. 이러한 반도체를 우리는 P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즉, 이 전자가 하나가 모자라기 때문에 요게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15족을 넣게 되면 15족에서 인을 넣게 되면 공유 결합을 하고도 전자가 하나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기를 흐를 수 있게 하는데 이러한 반도체를 우리는 N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자, 개념이 너무 어려우면 13족을 넣으면 P형 반도체, 15족을 넣으면 N형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 요것만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러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59번 분광 광도계에서 광전관, 광전자 증배관, 광전도 셀 등을 이용해서 빛의 세기를 측정하는 장치의 부분은 분광광도계에서 광원은 빛을 만들어내고 파장 선택부를 지나면서 원하는 파장의 빛을 골라냅니다. 그리고 이 선택된 파장의 빛은 시료부를 지나게 되고 시료부에서 흡수되고 흡수되지 못한 빛은 검출부에서 측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60번 다음과 같은 GHS 그림 문자가 있는 화학물질은 이 GHS라는 거는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나 표시 등에 대한 국제조화 시스템입니다. 통일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문제의 그림 문자는 폭발성 경고 표지로 폭발성 물질을 찾으면 됩니다. 폭발성 물질은 TNT로 트리니트로톨루엔이라 부르며 폭발성이 있어서 폭약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입니다. 이 오른쪽에 경고 표시, 금지 표시, 그리고 지시 표시, 안내 표시, 각각의 종류와 형태에 대해서도 꼭 암기를 하고 넘어가세요.